기갑을 영어로 하면 아머라고 하지요. 이 아머를 보통 장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장갑에 대해 대출 겉핥기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차의 3요소는 2차 대전 때 정해졌다고 봅니다. 기갑의 아버지 구데리안이 만든 개념은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대체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유효하지요. 이중 전차의 체급과 기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방어력, 장갑입니다. 2세 대전차까지는 2차 대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그저 쇳덩어리 장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쇳덩어리 장갑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면 방어력 향상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사장갑 T-34에서 쓰였고 지금까지도 쓰이는 방식으로 장갑판을 비스듬히 놓아서 방어 시 더 두꺼운 장갑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방식입니다. 30도까지 눕혀버리면 기존 두께 대비 2배의 효과를 낸다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철갑탄에 도탄 효과도 있었지만 개나 소나 날탄 쓰는 요즘엔 그런 건 바라기 힘듭니다. 둘째 공간장갑, 말 그대로 빈 공간을 장갑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아직 쓰이는 방식입니다. 강철 장갑과 본 장갑 사이에 빈 공간 또는 연료통을 둬서 밀도 차이를 이용 장갑판을 뚫고 온 날탄의 궤적을 틀어서 본 장갑에 대한 관통력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세 대전차 후기형에서부터 초기 형태의 복합장갑이 등장합니다. 소련의 T-64를 필두로 강철제 장갑판 사이 복합재를 삽입하였지요. 이런 장갑의 등장은 성형작 약탄을 사용하는 대전차 무기들의 보편화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건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았으며 영국의 초밤 장갑과 같이 현대 3세 대전차의 표준적인 장갑 형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밀이지만 각국에선 자체적인 장갑재를 사용하거나 타국의 수출형 복합장갑을 구매해서 사용 중이지요. 그리고 소재 기술의 발전과 대전차 무기의 대형화로 인해서 기존의 장갑만으로 이를 막아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반응 장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응 장갑은 주장갑의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하지만 동구권에서는 거의 주장갑화 되어 버렸지요. 이런 반응 장갑도 폭발형 반응 장갑과 비폭 발형 반응 장갑으로 나뉘는데 통산 폭발형 반응 장갑이 주로 쓰입니다. 이게 더 효과가 좋거든요. 하지만 비폭 발성 반응 장갑도 많이 쓰이는데 주로 장갑 차량의 측면용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반응 장갑도 폭발하는데 이게 폭격과 파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보병들이 위협하겠지요. 그렇다 보니 서방권에서는 주로 비폭 발성 반응 장갑이 많이 쓰입니다. 애초에 전차들의 맷집이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형작 약탄을 사용하는 대전차 무기만 막는 장갑이 있는데 펜스 장갑, 속칭 닭장이라 하는 장갑도 있습니다. 가장 경량이고 부피는 차지하지만 그 효과는 의외로 좋지요.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사방을 철망으로 두른 전차들도 이런 펜스형 추가 장갑을 두른 거라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별의별 장갑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갑들도 부족해서 요즘은 아예 전차의 위협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 장치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장갑에 대해 훑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남들이 안 다루는 잉여로운 주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십시오.